평소에는 제가 교육에 대해서 느끼고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건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전문가 한 분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결혼은 안 하셨어요. 근데 왜 자녀교육 찐팀에 모셨냐? 좀 더 객관적이고 거리감 있는 얘기를 뼈 때리는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진심을 담아서 해볼 생각입니다. 이 분야엔 아주 전문가세요. 많은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직접 하시는 게 제가 못 외우겠어요. 너무 경력이 많으셔서. 네. 네, 저는 지금은 직업이 좀 많은데 지금은 심리상담사이기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또 비즈니스 코칭도 하는 코치이기도 하면서 기업에 교육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경력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저를 소개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원래는 이제 물리학과를 졸업해서 물리학. 네. 컴퓨터공학을 하다가 컴퓨터공학. 네. 예, 직업은 3차원 컴퓨터 그래픽 1세대로서 영화나 광고를 만들면서 뭐 MBC나 삼성에도 근무를 하고 네. 몸이 좀 안 좋아지면서 다 네. 그만두면서 진짜 다양하게 한 것 같아요. 오만 거 다 네. 팔고, 네. 뭐 화장품도 팔고, 정말요? 네, 오. 건강보조식품도 팔고, 보험도 팔고, 이제 학원에도 실장으로도 있었고요. 네. 성형외과, 피부과 실장으로도 있다가 네. 나이가 좀 들어서 심리학을 전공을 하게 됐어요. 심리학 중에서도 조금 더 저는 이제 상담 쪽이 맞아서 예, 상담을 이제 하는 중간에 뭐 인생이 다 아시지만 네. 뭐 원하는 대로 안 가죠. 아우, 당연하죠. 네. 네. 저는 그냥 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예,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저를 포기하셔서 이제는 예, 어떻게 살든 신경도 안 쓰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결혼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 보신 분들이 저분 좀 소개해 주세요 하면 제가 다리 놓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떤 넙주가 않으시네요. 그 심리학을 공부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해 오셨는데 심리학을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좀 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직업이 3차원 컴퓨터 그래픽으로 쭉 살다가 네. 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 좀 우울해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우울증을 겪으신 네, 거예요? 우울증을 좀 겪으면서 네. 치료를 받는 중간에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됐는데 예, 너무 안타깝게 이제 자라온 환경과 부모님의 영향이 좀 컸었어요. 그 우울증을 만든 주 원인 안에 부모님이 있었어요. 예,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예, 좀 있으셨고 처음에는 이제 그게 너무 분노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워서 나 망했어. 네, 나 완전 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그 분노가 엄마한테 좀 가 있다가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엄마도 이제 같이 좀 상담을 하시고 하셨는데 조금씩 괜찮아졌지만 뭔가 이렇게 아쉬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았었어요. 그리고 또 저를 치료하셨던 의사 선생님께서도 상담을 권했고 심리학 네. 공부를 하라고 권하셨고 버티고 있다가 네. 성형외과 실장을 가게 됐는데 네네.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왜? 날씬한데 자기 뚱뚱하다 그러고, 아. 예, 너무 예쁜데 자기 못생겼다 그러고, 예, 막 살을 안 빼주면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엄청 먹으면서 안 먹었다고 거짓말하고, 도저히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상한데 이해하기도 좀 어려웠고 여러 가지로 저의 우울증도 완전히 깨끗하게 낫지 않고, 그럼 내가 직접 공부해보겠다. 그래서 심리학 공부에. 네, 그래서 했습니다. 오늘 모시기로 했던 궁금증, 그 부모와 아이의 우울감 사이의 그 어떤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놓고 보니까 연관성이 있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관성이 많았죠. 그럴 수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부모님이 아이에게 어린 시절에 어떤 메시지를 넣었냐에 따라서 네. 우리 아이들이 가지는 자아 긍정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네.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가 형성되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면 당연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도 올라가고 일하는데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고. 부모들은 사실 인식 못하고 안 하고 싶고 어떨 때 그걸 아느냐. 평소에 뭐 우울할 계제를 안 만들어줬는데 우울하다 그러면 이거 꾀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하죠. 어머님도 처음에 제가 우울증 진단 받았을 때 뭐가 부족해서 예, 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시긴 하셨어요. 저도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좋은 환경에서 왜 난 자꾸 우울하지? 사실 전 우울하다는 감도 잘 몰랐습니다. 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진단을 받고 우울인 걸 알았지, 그전에는
저도 멀쩡히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우울증이란 인식을 못 하는 예, 거죠? 다 인식을 못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 선생님께서 한 10살쯤부터 우울증이 시작된 것 같은데 아. 예, 이제 거의 20 이후까지는 멀쩡해 보인 거죠. 그냥 보이기에. 10살에도 우울감이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당연하죠. 많은 아이들이 네. 많이 우울한데 이게 발현되는 나타내는 증상들이 조금 다른데 네. 어머님들이 그걸 잘 모르시면 그냥 아이가 무기력한가 보다 혹은 그냥 우리 아이는 조용한가 보다 게으르거나 조용하거나 네, 맞아요. 꾀를 피우거나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네. 이제 되게 게으르고 조용한 아이였죠. 튀지 않는 아이. 그래서 그냥 착한 아이. 그게 기질이라고 어머니는 생각하셨던 거군요. 그런 아이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많이 주셨던 이제 메시지라고 해요. 아까 말씀하신 아주 예. 중요한 메시지. 예, 그러니까 예. 부모의 메시지라는 게 아이들에게 들어가는데 이제 네. 그 메시지가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네가 하면 뭘 하니? 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그냥 뭐 주변에서 뭐 딸이 예쁘네요. 딸이 뭘 잘하네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애 버릇 나빠져요. 어머님은 오히려 네. 겸손하게 한다고 하신 네, 건데. 맞습니다. 네. 엄마한테는 그게 겸손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내재화됐다고 하죠. 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부모님들이 다 하시는 얘기예요. 저도 제 동생이 있어요. 네.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잖아요. 네네. 저희 동생 되게 긍정적이에요. 같은 메시지를 받았을 텐데.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엄마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또 찔려. 자꾸 뼈 때리시네요. 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 시기나 이런 게 다르시잖아요. 환경도 다르고. 환경이 네, 달라요. 맞아요. 예. 저희 엄마한테는 제가 첫 딸이니까 네. 이제 저희 어머님 27에 결혼을 하셔서 28에 절 낳았으니 네. 당연히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첫 아이는. 근데 제 동생은 저보다 7살 어리거든요. 네. 그럼 7년이나 저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에 또 강남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아이고 또 뭐 교육열이 불타는. 불타는 네. 예, 강남 8학군으로 네. 그땐 8학군이 아니었지만 예, 이사를 가시니까 그 주변 환경이 또 아이들을 뭔가 엄마들이 그 정보를 많이 받으시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딸, 우리 동생은 아들. 여러 가지로 똑같은 환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 대표님도 아들이 네. 두 분이시죠?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예, 조금 더 예쁜 애가 있어요. 자, 없다. 자, 이거 넘어가고. 예, 네. 왜냐하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아이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쁘다, 안 이쁘다가 아니라 좀 더 신경이 쓰인다, 네. 안 쓰인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표현이 더 정확할 조금 것 같아요.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예민한 기질의 아이였던 거예요. 거기다 말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제 마음을 알기도 어렵고 아마 엄마도 제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은 그런 기질의 아이가 또 아닌 거죠. 인간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극과 반응이 있어요. 엄마가 야, 너 왜 그래? 그랬을 때 어떤 아이는 엄마 나 잘해! 이러는 애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 자식 봐라! 그럼 네. 엄마 봐라! 뭐 이러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떤 애는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애가 있어요. 내 잘못이야. 너 왜 그래?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서 계속 가슴이 콩캉콩캉 뛰고 난 정말 뭘 잘못했나? 혹은 난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라는 원망들을 이제 쌓아가는 거죠. 그렇군요. 엄마는 똑같이 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완전히 너무 다르게 다른 수용한 거예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은 기질이 있어요. 어. 예민한 기질이 있다고요. 그럼 예민한 기질의 아이는 말을 하실 때 조금은 조심해 주셔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같은 말도 받아들일 때 이 아이는 크게 받아들인다는 거. 그걸 어머님들 알 수 없어요. 솔직히 부모님 탓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 탓도 아니죠. 저희 그렇죠. 어머님이 그걸 알 수 없었거든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셨겠죠. 맞죠, 당연하죠.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걸 참 알기가 어려우신데 네, 네. 예민한 기질 아이들을 반응을 딱 보면 아세요. 뭐라고 야단치면 이렇게 싹 수그러들고 혼자 있거나 네. 조금만 얘기해도 울거나 아니면 반대급부로 되게 짜증이 많거나 예, 소리를 지른다거나 기질 파악을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먼저 그것이 예. 선행이 되고. 예, 그러면 좀 제 동생처럼 좀 낙천적이고 네. 이런 아이들은 그냥 막 얘기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제가 그래요. 별 신경 안 네, 써요. 네. 그냥 아무 얘기나 하셔도 그냥 엄마가 그런갑다 하고 기억도 못하는 네. 이런 경우도 많아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예전에 한번 상담할 때 너무 안타까웠던 게 한 남자분이셨는데 이제 더는 대인관계가 어려우셔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를 쭉 해봤더니 어릴 때
돈을 한번 훔치신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 그러잖아요. 그때 많아. 예, 발달 상황에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지갑을 훔치는 경우도 아유, 뭐 연필 있고. 하나 사고 싶고. 예, 맞아요. 네. 근데 그거 갖고 어마어마하게 혼나시고 맞고 그때 아주 나쁜 자식이 된 거죠. 부모님은 고쳐주려 예. 하셨지만 이분은 그게 남아있었군요. 이분은 응어리가 엄청 크셨던 거예요. 근데 30이 넘어서 계속 연달아서 자기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이 아주 많으신 거죠. 그 나이까지. 예, 그리고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확 위축되시는 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불편해지시고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고. 옛날에 돈 훔쳤던 기억이 있잖아요. 자기를 계속 비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상담하면서 파고파고 들어갔더니 네. 그 사건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님한테 그 사건을 기억하는지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네네. 어머님 일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너를 좀 바로 잡아주려고 내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지. 애들 다 그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솔직히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예, 25년 넘게를 자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사셨잖아요. 엄마의 마음도 이분의 마음도 이제 서로를 이제 보듬어야 되는 그런 상담을 했지만 저도 엄마 때문에 좀 힘들었던 사람으로서 예. 자식의 마음으로 보면 부모님들의 이런 말 한마디가 어떤 아이들에겐 너무 인생을 좌우하는구나. 이게 상당히 안타까워서 애들 기질을 좀 아시고 네. 말하실 때 조금은 내가 하는 말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들어갈지 네. 좀 생각하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하기는 저도 아이들하고 가끔 삼자대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기억도 안 나는 걸 아이들이 꺼내들 때가 있거든요. 네. 황당하시죠? 아니 그랬다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게 입장이 굉장히 다르구나. 한 번씩 아이들한테 이걸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부모님은 완전체가 아니에요. 위로가 돼요. 왜냐면 우리 누구도 완전체는 없어요. 네. 근데 부모기 때문에 완벽해야 된다는 것도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부터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실수할 수 있다. 예. 좀 받아들이시면 아이들한테 사과하는 것도 안 어려우실 거고 아이들의 마음을 그냥 아시려고 하지 말고 좀 물어보면 혹시 엄마가 한 얘기 중에 너를 불편했던 건 없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너무 그것도 자주 괜찮을까요? 아닐까요? 너무 자주 해요? 너무 자주. 네. 아니 그것도 아이가 싫어하겠네. 뭔가 약간 좀 분위기가 이상하거나 달라졌다 하면 네. 예 그냥 넘겨짚으시려고 하지 말고 넘겨짚으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마주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이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대로 말할까봐 그렇지 않지라고 엄마 스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나고 보면 제발 A여야 해. B는 아니어야 해. 했는데 B일 것 같은 느낌으로 엄마들이 가질 때가 있잖아요. 엄마들이 촉도 발달해 있으니까. 네, 그쵸. 그래서 그 상황을 외면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외면하셨을 때 네. 계속 오래 가면 어떤 그렇죠. 일이 발생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20살 넘어서 네. 우울증을 앓을 수도 있는 네. 또 이런 게 있어요. 누구나 사춘기를 겪는데 그때는 좀 이상하게 행동하잖아요. 우리 네. 모두 알지만. 근데 그때 다 겪을 때 우리 아이가 겪으면 이상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20살, 30살 내 겪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이상한 사람이라는 네. 취급도 받고 사회에서 못 어울려가고 오롯이 자기가 다 견뎌야 되거든요. 서로 조금 그 일어나는 대화들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완전체가 아니라는 거. 완벽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해하는 저희 어머님은 이제는 엄마랑 엄청 사이 좋습니다. 중간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안 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엄마를 이렇게 바라보면 네. 그래 엄마도 한 사람이었다. 한 여자였고 한 사람이었고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이해하거든요. 네. 정리를 하면 네. 아이들의 기질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 네. 기질이 예민한 애들은 조금 더 말하실 때 조금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인도 어머니로 인해 우울증을 초등학교 때부터 겪었는데 모르고 이렇게 지나갔고 20살이 넘어서 정말 힘든 시기를 지냈고 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12년 정도 걸렸어요. 이제 제가 고집이 세갖고 기질이 또 네, 난 아프지 않아. 여기서 우리 엄마의 강점이 드러났습니다. 네네네. 병원과 같이. 상담실을 일주일에 2번씩 끌고 다니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 상담을 받아서 네. 우울증이 좀 극복을 해가고 저는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을 좀 알고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식으로 탈피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엄마를 이해하려는 시각을 좀 가지는 그러고 예, 있었는데 예, 그러고 있다가 예.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이 한 거죠. 네네. 제가 이제 강사가 된 거예요. 나 이 얘기하고 우는데 큰일 났다. 울지 마세요. 노인이 된 부모님들의 특징인데 네. 자신의 쓰임이 있으셔야 우울하지 않아요. 가족에게 쓰임이 있기를 제가 심리학자로 분석하면 그래요. 쓰임이 없어지시면 우울하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공부를 하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일부러 강의 가는데 나 운전 좀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한 날이 있었어요. 그날 진짜 제가 강의를 잘못 잡아갖고 차 세울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모시고 네. 이제 강의를 가는 길에 네. 제가 그냥 창밖을 보고 엄마 어쩌다가 내가 강사가 됐을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네. 그때 저희 어머님이 네가 아니면 누가 강의를 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평생 못 들어봤습니다. 정말요? 가슴에 콱 와닿는 이런 말은 없어서 제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할 때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냐, 그런 경험을 녹여서 강의를 하니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진정성 있어 보이고 좋은 강의로 들리겠어. 그러니 네가 강의를 잘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성통곡했잖아요 그냥. 아니 네가 뭐래 하시던 어머님이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니로 바뀌신 거예요. 네. 저 그날 CS 강의 가고 있었어요. 세상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거 한다고 막 예쁜 옷 입고 막 마스카라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눈물이 진짜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드디어 엄마가 네. 수십 년이 지나서야 네. 나를 인정하는 그게 이제 50이 넘어서였어요. 막 이제 눈물을 막 훔치고 네. 강의장 들어갔는데도 막 눈물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아이고. 이 얘기 해갖고 막 네네. 강의장이 다 눈물바다였었어요. 다들 너무 이게 감동을 해주셨는데 참 희한하죠. 네. 그날 이후로 저희 어머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에게 가끔가다 이년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쓰시죠. 경상도 어머님들 네,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이년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나- 없이 그냥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엄마가 저한테 이년아 할 때 너무 웃긴 거예요. 옛날에는 저를 너무 아프게 칼로 찌르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웃긴지 제가 엄마한테 인연이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했어요. 물론 엄마한테 너무 감사해요. 50이 넘어서라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저희 엄마도 많이 변한 거죠. 그렇죠. 그것도 감사했고 또 하나 제가 느낀 건 우리 인간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네. 마음이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구나. 맞아요. 예, 이런 예. 생각도 들어요, 사실. 상대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것은 상대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핀 뒤에 네. 그 다음에 읽어주고 전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잘 관찰하시면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얘기가 있긴 있어요. 이거를 심리학에서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한국말로 딱히 할 게 없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어루만지다. 그 심리학 용어로 그냥 얘기를 하면 한 존재를 인정하는 그 무엇이에요. 인정하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뭔가 엄마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놨어요. 먹고 하고 이게 이제 그냥 비언어 한 방울 스트로크. 쏘죠. 부모님들이 칭찬을 하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으세요. 근데 칭찬이 독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저는 이 스트로크라는 이론을 만나면서 이거다라고 생각한 게 네. 칭찬도 스트로크에 들어가요. 근데 스트로크는 한 존재를 인정하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칭찬도 긍정적인 스트로크였을 거예요. 네. 예, 부정적인 스트로크는 더 많아. 오. 이랬을 때 양으로 네. 뭐가 남았을까요? 그럼 부정이 남겠죠. 그러니 엄마들은 칭찬했다고 생각하세요. 네네. 아이들한테 남은 건 뭐예요? 야단 맞은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많았나에 따라서 아이가 남는 건 다른 거예요. 매일매일 한 10개를 했으면 엄마는 칭찬은 한 개를 기억할 수 있고 네. 이제 야단 맞은 9개 야단 맞은 걸 기억하면 뭐가 남았을까요? 아이에게는 야단 맞은 거, 안 많이 좋은 들은 거? 거, 들어온 예. 거가 남아서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 못하고 부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할 수 있죠.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질까지 같이 섞이죠. 네, 그 인정이라는 게 부정의 인정도 있을 수 있군요. 그렇죠. 너 왜 그래? 너 그것뿐이 못해? 스트로크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잘한 거를 놓고 칭찬하실 수 있죠. 잘못한 걸 놓고 야단치실 수 있어요. 네. 이거를 doing의 스트로크라고 해요. 뭔가 한 거. 칭찬할 게 있는 거예요. 야단칠 조건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거리가 없어요. 그냥 존재를 가지고 칭찬하거나 존재를 가지고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being에 대한 스트로크라고 얘기합니다. 엄마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니까 네. 조건이지. 이거 조건이네. 네. 네. 그냥 네가 내 자식으로 와서 고마워요. 그렇다고 존재에 대한 스트로크만 주는 것도 답이 아니고 너무 doing에 대한 스트로크를 많이 주면 아이가
이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보상만 노리고 그걸 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공부를 막 잘하면 칭찬하시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어떤 아이는 스트로크에 배고픈 아이들은 막 열심히 해서 이제 공부를 잘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과해지면 고3 돼서 망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왜? 엄마의 스트로크 받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진정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됐는데도 엄마를 실망시킬 수 없는 아. 거죠. 선생님을 실망시킬 수 없고 내가 공부 잘한다고 칭찬한 주변을 실망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버거워질 때가 와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무기력해져. 아, 그럼 무너지네. 엄마는 왜 그러지? 여태 잘하다가 막 그렇지. 학교도 난리가 나요. 스트로크를 정리하면 부정적인 스트로크, 긍정적인 스트로크가 있고 대조건적인 스트로크, 무조건적인 스트로크가 있어요. 이게 다 크로스 되겠죠? 뭐 이런 스트로크들을 적절히 잘 분배하시면서 쓰셔야 된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네. 무조건적인 게 7, 좀 더 많고 네. 존재에 대한 게 네. 그리고 doing에 대한 거 칭찬, 조건에 대한 게 한 3 정도? 그렇죠.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근데 더 어려워. 더 어리면 네, 7세 아래야. 아주 영아야. 좋은 스트로크, 긍정적인 것만 부어야 된다. 이 스트로크를 말한 학자가 스타이너라는 학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어린아이들에겐 부정적인 스트로크는 1도 필요하지 않다. 예. 아, 양육이라는 명목으로도 필요 없다라고 스타이너는 그렇게까지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양육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말을 네. 잘못했는데 훈육이죠. 네. 훈육을 하실 때도 감정을 실어서 훈육하시면 부정적인 스트로크가 되시는 거예요. 훈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감정을 빼고 팩트만 갖고 얘기를 그렇죠. 하셔야 되는데 네네. 이제 부모님도 이게 되게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결론은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네. 엄마가 훈련이 네, 되셔야 되셔야 돼요. 예. 아이에게 훈육과 야단의 경계를 예. 아주 바르게 잘 네, 전달하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래도 네. 또 다행인 건 공부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엄마가 아이의 기질을 조금만 잘 살피고 훈육과 야단을 잘 응용하시면 네. 충분히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그럼요. 처음에 부모 교육을 많이 다녔던 건 바뀔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사람은 그래요? 바뀔 수 있다. 많은 분들은 사람 안 바뀐다고 하는데 조절돼서 행동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네. 예전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자아감을 갖고 있고 행복감을 더 많이 갖고 사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많은 걸 도와주셨고 이제 서로가 많이 잘했던 거죠. 그래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망한 것이 극복이 됐으니까 그럼요. 그 경험 때문에 어머님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던 거예요. 네, 오늘 김지민 선생님과 심리학 하신 상담사이시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린 시절 심리적인 아픔을 좀 겪고 극복을 해내신 과정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아닌데 엄마 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저는 부모 교육할 때 항상 첫 번째가 어머님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는 거. 막 이런 거 들으시면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괜찮습니다. 네.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요즘 신세대를 좀 이해하는 방법, 정말 따라가기 힘든 잘파 세대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게요. 기본적인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엄마들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